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방역당국의 조치를 놓고 온라인에 또다시 허위 정보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방역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첫 번째 내용부터 볼까요? 네, 정광훈 목사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죠. 네. 이걸 두고 온라인에서 처음에 보건소에서 받은 양성 판정은 가짜다. 사실은 백병원에서 다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유튜브에서 퍼졌습니다. 네, 이게 만약 사실이면 전 목사 본인이 이제 떠들썩하게 발표를 했을 것 그렇겠죠. 같은데 그 전 목사 측에다 직접 확인을 해보면 되는 일 아닙니까? 네, 전 목사는 어제 오전 10시쯤에 보건소가 아니라요. 민간병원인 서울 양지병원에서 최초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날 오후에 확진 판정을 통보받은 성북구 보건소가 전 목사를 서울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전 목사가 다른 병원에서 따로 재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전 목사 측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어제 오전에 양지병원 말고 다른 데서 코로나 검사 또 받은 적 없다. 계속 사택에 머물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온라인에 퍼진 주장, 당국이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 이런 음모론에 맞춰 나온 허위 정보입니다. 네, 바로 두 번째 내용도 볼까요? 네, 교인들 중에서요. 음성 판정이 나와도 당국이 격리 해제를 해주지 않고 계속 격리를 유지하는데 이게 위법이라는 주장입니다. 떠도는 글을 보면요. 모 변호사 실명도 나오는데 네.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법조문을 확인해 보면 감염병 환자 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격리 조치를 해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역 당국은요, 이 자가 격리 중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격리를 해제해주는 그 요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잠복기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방역 지침의 구체적인 기준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네, 정부의 코로나 대응 지침에 따라서요, 이 사랑제일교회 교인 그리고 또 방문자 총 4,066명은 접촉자로 분류돼서 즉시 검사받고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이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은 최초 접촉일부터 14일간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음성 판정과 무관합니다. 특히 의료진, 학생, 고령자 등은요, 이 격리 기간 다 채우고 마지막 날에 음성 판정까지 추가로 받아야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역시 음성 판정보다는 자가 격리를 다 하는 게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이 방역 당국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하게 검사 명령을 내렸다. 이런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천지발 대유행 이후에요. 이태원 클럽, 또 구로 콜센터, 부천 쿠팡 물류센터 같은 사례 모두 이 접촉 가능성 있는 사람 수천 명을 전수 검사했습니다. 당장 지난 5월에 이태원 사례의 경우에 무려 5만 6천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랑제일교회 경우에 이제 절반 정도 검사를 받았는데도 관련 확진자 수가 457명, 이태원대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렇게 폭증하는 확산세가 중국인들 입국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죠. 네, 우리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에서 출발하는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왔는데 이걸 최근 푼 게 바로 폭증의 원인이라는 건데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방역당국이 여전히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국 전후로 증상이 있는 사람은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증상이 없더라도 전원 자가격리 후에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검역 결과도 나와 있을 텐데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가 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통계적인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 후베이성 입국 제한 해제가 시작된 게 지난 10일인데요. 10일부터 통계가 나온 어제까지 아예 후베이성에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국인만 지난 10일, 14일, 16일 각각 3명씩 총 9명이 들어왔는데 이 내국인 중에서도 확진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중국 전체에서 들어온 외국인으로 봐도 확진자는 광둥성에서 온 1명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